공연은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소장님. 공연 보신 소감 한번 들어봐주세요.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든지 좀 재밌게도 봤지만 좀 무겁게도 다가왔고요. 한 분 한 분 이야기하실 때마다 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주변 동료 활동가들 생각도 나고 또 제 생각도 나고 이런 얘기 꺼내놓고 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꺼내놓고 하게 된다면 정말 누구나 깊게 나누게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주제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걸 다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씩 이렇게 꺼내놓는 게 됐는데 그거를 잘 봐주셔서 굉장히 저도 감사합니다. 그 연출님이랑 상사씨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 어쨌든 이 타이틀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이 작품을 만드신 계기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다양성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고 우리가 이 사회적 정체성이나 위치가 지금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이 정의적 이름들에 다른 사람의 그 라디오에서도 나왔듯이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불편을 내 경험처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구나. 그런데 사실 늦출 수 없다.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양성 탐구를 해보자.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나 재밌었던 점 이런 걸 우리 배우분한테도 한번 들어볼까요? 하면서요? 재밌어요. 일단 너무 감사했고요. 같이 다양성 탐구해보자고 해서 그거 일단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연극 배우로 활동하면서도 계속 저 본인도 약간 다양성 항상 가끔 어디 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가끔씩 이 사회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저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이 사회에 보이는 그 사람 나타날 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항상 이런 작품 하게 될 때는 약간 다시 자기를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니까 되게 좋았고요. 작품에서 큰 틀로서 버스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라는 선택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이것도 저도 같이 창작을 했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버스라는 공간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사실 처음 아이디어를 지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왜 저희가 딱 그 버스 카드를 찍으면 뭐 학생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여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를 이루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정체성이나 사회적인 위치가 다 나온다면 어떨까. 또 승객분들한테 아주 잠깐이라도 그런 위치를 부여하게 되면 우리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본인한테 부여받은 어떤 위치나 정체성에서의 고민이 뭘까를 잠깐이라도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한테 이제 궁금한 걸 바로 마이크를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맨 앞에 질문과 맨 뒤에 질문이 있잖아요. 다양성 탐구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것과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공연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작품 통해서 되게 잘 드러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한 명도 사실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정체성을 평생 단 한 번도 안 가지게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내 이야기라는 거, 내가 차별받으면서 무시나 조롱, 혐오를 당하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삶에 언제나 늘 존재하게 된다는 게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남들과 늘 경쟁하면서 내가 더 나아 보여야 되고 아까도 이제 경쟁 사회와 그런 이야기를 써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 보여야 되고 남을 무시하고 짓밟아야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영향이 나에게 늘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은 스트레스를 주고 억압을 해야 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억압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야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저는 슬프고 아픈 것 같아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계속 줄여가면서 없애야 할 것인가 그런 선택 속에 늘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처음에 창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많이 차별받지는 않은 거 아닐까? 근데 작품을 하면서 보니까 연극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 부터 시작해서 그 과한 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보수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면서 우리도 다르지 않구나 이런 감각으로 좀 접근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들어오자마자 그 생각했거든요. 되게 자본주의적인 마인드에 쩔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몇 분이 나오시는 거지? 이게 돈은 되나? 선생님들이 돈은 받으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교육 활동가로 인권 활동가로 지내고 있지만 연극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생각이 들어요. 저희 주변에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고 관객분들께 마이크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배우님한테 질문하려고 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만큼이 사실이고 얼마만큼이 허구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분이 한번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배우리잖아요. 저도 대답할까요? 저는 그 에피소드들 그 안에 이야기에서 제가 연기를 하는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과장된 부분들이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배경들 제가 울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으로 갔고 그리고 서울로 오기까지의 과정은 이제 다 진실한 거죠. 제 안에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내가 겪은 것보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했던 차별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경상도 울산에서 태어나서 결국에 서울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면서 에피소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성원님도 얘기해 주세요. 예, 제 에피소드는 저는 진짜 중국에 왔고요. 진짜 중국 사람 외국인 하는 역할을 안 했고요. 어떤 관객분이 중국인 역할 잘하시네요. 진짜 외국인이고요. 그래서 한국에 온 지 10년 되는 거 이미 넘었고요. 그거를 맞고요. 그리고 거의 다 진실인데 약간 에피소드 안에서 그 감독님이랑 그 조감독님이랑 대화하는 거는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한 장면을 표현되는데 거기 안에는 과장되는 거는 있지만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다 현장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라서 그래서 그냥 저와 제일 가까운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일단 남학생이 없었고요. 네,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포괄적인 어떤 처우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너무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걸 느꼈어요. 화병?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는데 이걸 제대로 표현할 길이 없고 그냥 너무나 막 무섭게 저를 폭력적으로 대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약간 응어리 같은 화병 같은 게 그 19살 때 처음으로 느꼈던 그런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진실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관객과의 진짜 대화. 관객분들이랑 질문을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보면서 느꼈던 거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던 건데 무의식적으로나 이제 사람 환경이 다르니까 자기에 관련되지 않은 내용들은 좀 선입견이 생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생각들 있잖아요. 일단 그 생각에 대해서는 나의 책임이 적습니다. 또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미 이 사회에 존재했던 생각들이고 공고하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생각이 이미 자리 잡아 있는 사회에 내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나의 책임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은 그 생각들에 대한 나의 감정. 그래서 그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여성에 대한 생각이나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나 이주민에 대한 생각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이나 이 생각이라고 해볼게요. 그럴 때 이 생각을 누가 말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장애인이 그렇진 않을 텐데, 모든 성소수자가 그렇지 않을 텐데, 모든 여성이 그렇지 않을 텐데, 이거 100% 맞는 말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사실관계 여부도 찾아보고 작업들을 내가 거치면 쳐낼 수 있는 걸 쳐내고 걸러낼 수 있는 걸 걸러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 생각을 누가 그냥 그렇대 라는 생각이 아무 필터링 없이 들어왔을 때 불편하네, 저 사람 별로네, 더럽네, 무섭네, 이런 감정으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 감정이 생기면 태도가 나빠집니다. 그럼 그 태도가 나빠질 때 내가 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이 드러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모이게 되면 그게 사회 분위기와 문화가 되고 그게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이미 자리 잡아 있는 이 사회적인 생각들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그걸 내가 걸러내지 못해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감정은 나의 책임이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 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거는 우리 뇌가 좋아하는 작업은 아니에요. 왜냐면 에너지가 들어. 그걸 직접 알아보는 작업은 내 에너지가 들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내 뇌는. 근데 그거를 일부러 의지를 가지고 힘이 들고 에너지가 들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연에도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책도 보고 좋은 영화나 다큐멘터리도 보고 소수자가 등장하는 영화도 OTT에서 찾아보고 요즘 극장에 가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키워문화축제나 이주민 문화제나 이런 데 가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이러면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줄여가고 궁극적으로는 없앨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들고 시간이 들고 일부러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아까 여성 파트 때 그 4개의 선지가 있었잖아요. 두 번째 선지 때도 저도 손들었었거든요. 저도 막 인터넷 방송 보거나 막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저도 너무 싫고 그게. 그런데 저 혼자만 이렇게 느낀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가 바뀌어야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굉장히 거대한 질문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긴 한데, 이게 이해관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 배타적 마음이나 혐오적 표현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애인 분들이 이제 이동권 투쟁하시는 거 봐도 왜 출퇴근 시간에 하냐 이런 이제 혐오적 표현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그게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과 겹쳤을 때 저는 그걸 충분히 알고 머리로 인식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왜 하필 오늘? 이런 생각이 사실 들 때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까 전에 그 외곽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에서도 나왔듯이 내가 지금 내 이해관계가 걸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자각을 하면 그 빈도나 그런 것이 훨씬 낮아지고 내가 성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뉴스나 뭐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가지 뉴스만 보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뉴스들을 좀 보면서 이 다층적인 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좋아하거든요. 축구 좋아하면 축구 커뮤니티 이런 데는 굉장히 남초 성향이 강해요. 그 축구 커뮤니티 하나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쪽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저도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편함을 느끼는 게 가장 첫 번째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사회가 진짜 더 변하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느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연극이나 아니면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변해야 될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실을 알아갈 때마다 아직도 이렇게 너무 많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그 구조적인 차별을 그 소수자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차별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저는 정치인들이 자꾸 아까 질문에도 보기에도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이 젠더 갈등이라는 걸 더 이용한다 이런 보기도 있었잖아요. 그걸 이용하면서 온라인에서도 더 막 혐오를 부추기고 그게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다시 그 생각이 또 들어오고 이런 게 악순환이 거듭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누가 남자가 군대 가니까 남자들이 더 차별받잖아. 남자들이 요즘 여자보다 살기 더 힘들잖아. 그러면 저는 사실 저는 군대 다녀왔는데 군대가 좋은 곳이 아니었거든요. 저한테 되게 폭력을 많이 경험했고 저도 폭력을 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일단 대답을 해요. 저는 저도 군대 정말 힘들었고 군대 좋은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그 사람한테 동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군대를 우리한테 누가 가게 했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그 사람도 대답을 뭐 정부가, 국가가, 국방부가, 병무청이 뭐 이런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럼 저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곳에 우리를 애국이나 남자다움이라는 이름으로 데려가서 헌신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지만 사실은 내가 굉장히 국가로부터 착취당하거나 폭력적인 환경에 놓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에도 동의하고 다시 질문했을 때 그럼 여성들이 우리를 억압한 게 아닌데 남성이 성차별을 받았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우리가 누구한테 차별이나 착취를 받았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국가로부터 우리가 차별이나 착취를 경험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만 사실 돌려주면 여성을 탓할 문제가 아닌데 내가 경험하는 문제를 여성을 탓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질문을 해야 되는 국가가 거기 있다는 것을 구조적인 문제로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충분히 수긍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소수자를 탓할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구조 속에서 차별과 착취를 경험하고 있는가 요것만 생각을 돌려봐줘도 되게 좋아요.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이주민이 내 일자리를 뺏는다고 사실 생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지 않고 또 사실 2명, 3명이 일할 걸 1명한테 시키면서 우리를 착취하고 있잖아요.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사람도 많이 뽑지 않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국가나 자본가들의 책임은 빠지고 여성이나 이주민이나 장애인이나 소수자를 탓하게 만드는 그 구조와 문화들을 다시 점검해 볼 수만 있다면 훨씬 그 갈등이나 대립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궁금한 것은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거는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는지. 불편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제가 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실까봐 조금 불편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연극하면서 처음으로 자기 발언을 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또 해야 되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중인으로서 이런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냥 감추다 보면은 그 사회에 맞게 그 기준 가게 된 거라고 그냥 생각하게 돼서 그래서 그냥 불편했더라도 제 한 사람의 힘이더라도 얘기하다 보면은 더 많은 사람 얘기하고 그럼 더 많은 사람 얘기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이 더 많은 사람 알게 되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는 사회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좀 했어서 좀 변하지 않았고요. 수상
우리가 이쪽에서 관심 주다 보면은 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쭉 오르고 가는데 근데 아는 사람은 점점 그 사람은 왜 저랬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해서 하게 됐죠.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 공연 준비하시기 전에 수업도 했었거든요. 다양성 훈련을 같이 하면서 선생님들 준비하셨는데 그때도 이제 질문하셨거든요.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억압, 폭력을 알게 되면 이주민이나 장애인, 성소자에 대한 폭력이나 억압을 알게 되면 이전보다 세상이 더 불편해지거든요. 더 사람들이 싫어질 수도 있고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하면 뭐 빨간 약 먹었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회 구조에 대해서 알게 되면 더 싫고 불편한 점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알게 된 후부터는 사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무디었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 안에서도 잘 다뤄야 되고 저는 이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절하게 하지만 자주 말해줄 수 있을까. 승질내면서 말하면 나한테도 안 좋고 이 사람도 사실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기보단 우리 둘의 관계가 깨지거나 영영 이 사람은 다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렇게 하시면 조금 이제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다른 사람도 상처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막 사과를 하거나 막 반성을 막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우리는 바라는 건 아니고 아 그런가? 내가 좀 그랬나? 이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자꾸 말해보는 연습을 가지면서 나도 너무 승질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있을 때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병 단계에 가기 전에 미리미리 말할 수 있거든요. 미리미리 말해야 나도 화병이 안 나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도 심하게 틀어지지 않고 이 사람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다음번에 다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 분위기가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30분 이상을 하게 됐네요. 너무 이렇게 공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승객과에 대한 승객과에 대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